안녕하세요. 일본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히데입니다. 오늘 다룬 뉴스는 7월 일본 집회 신권이 발행됨에 맞춰서 가게의 지불 방식을 바꾸는 곳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일본을 예전부터 여행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일본은 지진이 많고 워낙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지불할 때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았죠. 그런데 그 관행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사 제목입니다. 7月から新しい 오사츠. 자, 오사츠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로 들었을 때 들리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지폐를 오사츠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폐라고 하는 한자를 그대로 써서 시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사츠, 시해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카드야 스마호 다케데 하라우 미세가 데테키타. 자, 카드죠. 그 다음에 스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스마트폰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카드와 스마트폰만으로 하라우, 지불하다, 돈을 내다 이런 단어였죠. 그래서 지불하는 가게가 네테크루. 자, 데테크루 하면 나오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데루라는 동사 자체가 나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루라고만 쓰면은 나오다라는 뜻도 있고 나가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다, 오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떼크루를 연결해 씁니다. 그래서 데테크루.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나오다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카에루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돌아오다, 돌아가다 둘 다 의미가 있다 보니까 돌아오다, 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때쿠르를 붙여서 가에때쿠르라고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사 첫 번째 문장입니다. 쿠니와 코토시 7月から 국가는 올해 7월부터 新しい 디자인의 오사츠を 出します. 새로운 디자인의 아까 우리 오사츠 하면 지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폐를 나스, 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번역할 땐 자연스럽게 발행하다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자, 발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핫고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휘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핫고, 발행이라는 이 한자어까지 기왕이면 공부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미세야 레스토랑 나도와 가게와 레스토랑 등은 치게또 우르키가요. 티켓을 파는 기계를. 자, 우리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그 우리 키오스크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음식점 같은 곳에 보면은 앞에 미리 내가 뭘 먹을지를 선택해서 결제를 다 끝마치고 그리고서 나오는 티켓 같은 작은 종이를 건네주는 것으로 혹은 그 종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결제를 마쳤다라는 거를 알릴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음식이 나오면 내 음식을 먹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티켓을 파는 기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기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티켓을 파는 기계를 新しい 오사츠모 리오 데키르 요우니 가에루 히치오가 아리마스. 새로운 지폐도 리오, 이용이라고 하는 한자어죠. 이용할 수 요니. 자, 요니 하면 뭐뭐 하도록이라는 표현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카에루 히치오가 아리마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지폐가 나오면 기계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지폐에 맞춰서 모든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월에 새로운 지폐가 나오다 보니까 신권이 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미세노 나카니와 오카네오 리오できなくして
자, 가게 중에는 오카네오 리오 데키나이 하면은 돈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돈이라는 건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을 이용할 수 없다인데 데키나이에다가 우리 이형용사에다가 꾸스루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어요. 그래서 데키나쿠스루 그러면은 할 수 없게 하다. 즉 현금을 이용할 수 없게 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우리 뭐뭐 하게 하다라고 이형용사에 만들 때 이형용사 기본형의 이를 빼고 꾸스르를 붙이면 뭐뭐 하게 하다 이런 표현 만들 수 있어요.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 꾸스르 맛있게 하다. 스메타이 차갑다. 스메타쿠스르 차갑게 하다. 음식 같은 거 차갑게 할 때 이렇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데키나이. 자, 데키나이 분명히 동사지만 끝에 나이 부정을 만드는 나이가 오면서 활용을 할 때는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키나이를 데키나쿠 스루라고 바꾼 거예요. 할 수 없게 하다. 자, 돈을 이용할 수 없게 해서 카드야 스마호 다케데 하라우 기가이にするところが出てきました. 문장이 살짝 긴데 잘 볼게요. 카드와 스마트폰만으로 하라우, 우리 아까 지불하다 돈을 내다 설명드렸었죠. 지불하는 기가이, 기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자, 카드와 스마트폰만으로 지불하는 기계. 자, 이 명사에다가 니스루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우리 아까 이형용사의 이를 빼고 꾸스로 하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표현 쓸 수 있잖아요. 이 맥락으로 명사에다가 니스루 하면은요, 뭐뭐로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키가이 니스루 하면 기계로 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카드와 스마트폰만으로 지불하는 기계로 하다. 자, 이거 할 때 주의하실 점. 지금 번역되었으니까 넘어가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대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할 때 굉장히 틀리기 쉬운 표현이 바로 이 명사에다가 니스루를 붙이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는 뭐뭐로 하다, 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사를 니가 아니라 대로 쓰기가 쉬워요. 나니나니 대스루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인과 같이 음식점에 갔습니다. 혹은 카페에 갔습니다. 너 뭘로 할래? 뭐 마실래? 뭘로 할래? 무엇으로 할래? 이럴 때 나니 대 시마스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니니 시마스카. 어느 쪽으로 할래? 노치라니 시마스까? 아시겠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활용할 때 굉장히 자주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를 바꿀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아, 그럼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카드와 스마트폰만으로 지불하는 기계로 하는 도코로가 데테키마시다. 장소, 곳이 데테크루. 아까 우리 설명드렸죠. 나오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런 곳이 나왔습니다. 즉, 현금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스마트폰하고 카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기계로 바꾼 곳들, 그런 기계로 한 가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죠. 일본도 분명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몇 가지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대로, 예전 했던 그대로 살아왔을 텐데 코로나가 확실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보기 힘들었던 바코드로, 우리도 왜 제자리 자기 자리에서 바코드를 딱 찍어가지고 접속된 곳으로 들어와서 주문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본에 도입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변화 같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런 부분에서 절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東京にあるラーメンの店は去年10月、 도쿄에 있는 라멘 가게는 작년 10월
カードやスマホだけの機械を設置しました。카드와 스마트폰만의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자, 여기서 키가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셋지, 스르, 셋지, 설치라고 하는 좀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 일단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카드와 스마트폰만의 기계라는 거는 카드와 스마트폰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는 카드와 스마트폰만 사용 가능한 기계라고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店の人は現金を利用できない機械の方が安かったと言っています。 자, 가게 사람은 겐킹, 현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겐킹, 우리 아까 앞에서는 오카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겐킹이라고 쓴 거예요. 자, 현금을 이용할 수 없는 키가이노 호, 우리 호라는 표현 붙이면 어느 쪽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현금을 이용할 수 없는 기계 쪽이 야스까다, 쌌다, 저렴했다, 즉 비용이 덜 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비용이 덜 든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 비용이 덜 든다라고 이때이마스. 자, 이 부분 우리 번역할 때는 그냥 말했습니다라고 번역하는데 일본어를 쓴 거 보니까 때 이루를 붙였죠. 자, 제 영상을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어에서 이렇게 때 이루를 붙이면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말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다, 말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때 이루를 붙여서 이때 이마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라는 말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짚어드리는 이유는 번역이 되셨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만 내가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일본 사람과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1日の 売上金を計算する必要がないため. 자, 1日하면은 하루라는 뜻이죠. 우리 이거를 쓰이다치라고 읽으면 달력에 쓰여 있는 1일을 가리키는 거고 1日에라고 하면 하루라는 뜻이죠. 자, 우리야게라고 하면요 매상, 매출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돈을 뜻하는 금을 붙였습니다. 이때 이 금자를 읽을 때는 아까 우리 요 금자만 읽을 때는 카네, 돈이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킹이라고 읽어서요. 우리야게 킹, 즉 매출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루의 매출액을 계산스르, 계산하다, 계산이라는 한자어도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탐해, 여기서의 탐해는 이유를 나타내는 탐해가 되겠죠. 자, 하루에 매출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현금을 일일이 세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누락된 건 없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해땡고노 사교가 했대.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폐점. 우리 가게 문을 닫는 걸 폐점이라고 하죠. 사실 한국에서는 폐점이라고 하면 아예 문을 닫아버려서 이제 그 가게가 없어진 경우에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는 개점, 폐점, 가게를 오픈하는 거, 가게를 클로즈하는 거, 그거를 개점, 폐점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해땡, 폐점, 즉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가게를 문을 오늘 클로즈했다. 반대로 가게 문을 여는 거, 개점이라고 할 때는 가이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단어는요, 한자를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가게나 마트 같은 곳에 안내 표시로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는지를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한자들을 가지고서 표기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아두셔야 몇 시에 오픈이고 몇 시에 문을 닫는 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이땡, 해땡이라고 읽는 거는 모르더라도
한자어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명사 다음에 뒤후자를 바로 붙이면 우리 고라고 있죠. 고. 그래서 뭐뭐 후라고 하는 표현 만들 때 해 땡고, 폐점 후, 문을 닫은 후, 카이기고, 그러면 회의 후 이런 뜻이 되는 것처럼, 자, 가게 문을 닫은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작업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나왔는데요. 이 한자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한자 읽기죠. 보통 우리가 작자 이거를 읽을 때는 사꾸라고 많이 읽는데 이렇게 작업이라고 할 때만 사라고 읽어요. 그래서 사꾸교가 아니라 사교라고 읽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작업은 사교,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게 문을 닫은 후에 작업이 해루라고 하면은 줄다, 줄어들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생긴 거는 1그룹 동사가 아니라 2그룹 동사처럼 생겼죠. 그런데 활용할 때는 1그룹 동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했대라고 초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했대, 줄어서. 자, 작업 후에 작업이 줄어서 早く帰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자, 早く帰ることができる.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빨리 돌아갈 수 있다.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코토가 데키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 자체를 활용해서 쓰는 가능형이 있어요. 그죠? 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일상 회화할 때 많이 쓰고 이렇게 동사에다가 코토가 데키르라고 붙이는 표현은 비즈니스, 딱딱한 문장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겠죠.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자,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여기다 요니 나루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요니 나루는요,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동사 다음에 우리 뭐뭐 하게 되다라고 붙일 수 있는, 한국말로 뭐뭐 하게 되다라고 붙일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온 요니 나루, 또 하나는 코토니 나루. 자, 이 요니 나루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일본어를 못했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본 한자를 못 읽었는데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변화들을 나타낼 때 요니 나루를 쓰고요. 똑같이 한국말로 뭐뭐 하게 되다지만 코토니 나루는 뭔가 결정된 일이 있을 때, 스케줄상 결정이 된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바로 코토니 나루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다. 그죠? 뭐뭐 하게 되다. 출장을 가게 되다. 이때 요니 나루를 쓰는 게 아니라 코토니 나루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다. 이것도 역시 결정된 스케줄이죠. 그래서 코토니 나루, 요니 나루가 아니라 코토니 나루를 써야 한다. 이 두 가지 활용법을 좀 구분해 두시면 일본어를 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미세니 요르토. 자, 우리 뭐뭐 니 나니나니니 요로또 하면 뭐뭐에 의하면이라는 표현, 이런 기사문에 많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게에 따르면 키카이오 가에따 또뭐, 자, 기계를 카에루 하면 바꾸다인데요. 이 다음에 아또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뭐뭐한 뒤, 뭐뭐한 후라는 표현을 활용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 초급에서 배웠던 건데요. 동사의 과거형에다가 아또를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뭐한 뒤, 뭐뭐한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보통 따아또라고 외웠죠. 동사에다가 따아또, 뭐뭐한 뒤. 자, 따아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반대로 내가 일본어를 말할 때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죠. 과거형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쓰라고 외우더라고 따았더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 나왔는데 라이땡. 자,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만 일단 볼게요. 원래는 라이땡 키아크라고 써 있는데 키아크 손님은 잠깐 빼고요. 라이땡. 자, 올레자 쿠루 할 때 쓰는 이 올레자라는 한자에다가 미세 우리 가게라고 하는 한자를 붙였어요.
이렇게 읽을 때는 라이땡이라고 하는데 가게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가게에 온다. 이런 표현으로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라이땡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라이를 활용한 다른 표현 예를 들어보면 라이 니치가 있습니다. 자, 니치는 여기서는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니홍, 니홍의 앞에 있는 일자. 자, 라이 니치 하면 일본에 오는 게 되겠죠. 그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일본어에서는 이 라이를 활용한 다음에 명사를 붙이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려면 좀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라이땡 하면 가게에 온다. 그죠? 여기다가 캬꾸, 손님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니까 가게에 오는 손님, 가게를 찾는 손님, 이런 말이 되겠죠. 한국말로 하면은 가게를 찾는 손님 이렇게 되지만 일본어로 할 때는 라이텐 키야크 한 단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게를 찾는 손님의 카즈 하면은 숫자, 수 이런 뜻이고요. 역시 이번에도 헤루, 예외 1그룹 동사 헤루 줄어들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해때 이나이라고 썼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때이루를 붙이는 표현으로 일본어에서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때 이루 하면은 줄었다, 줄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줄었을 때는 해때 이루. 자, 그럼 손님이 줄지 않았을 때는 부정을 하면 되겠죠. 해때 이루, 여기다 이루를 가지고 부정을 해서 나이를 붙이면 해때 이나이 이렇게 되겠죠. 즉 줄지 않았다. 이해되십니까?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줄지 않았다. 해리마생 되시다 라고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때이루, 상태를 나타내는 때이루를 활용해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때 이나이, 줄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이유코토 데스라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나니나니 또 이유코토 데스는요. 뭐뭐라고 합니다 라고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요. 딱딱한 문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통째로 외워두시면요.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도 있고 바로 알아듣기도 쉬울 거예요. 자, 해때 이나이 또 이유코토 데스. 줄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자, 기계를 바꿨는데 예전처럼 현금을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카드와 스마트폰만 쓸 수 있는 기계로 바꿨는데도 가게를 찾는 손님의 수는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이죠. 자, 그 다음 기사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去年、現金以外の支払いの割合は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이 부분을 과연 일본어로 들려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옌킹 하면은요, 현금이라는 단어 우리 앞서 한번 나왔고요. 이가이 하면은 이외, 현금 이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시하라이 하면은요, 지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도 어떻게 있는지도 외워두시고 한자도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게 가서 물건 사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요. 시아라이노 와리아이. 자, 와리아이 하면은 비율이라고 하는 단어였죠. 이 단어도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작년에 현금 이외에 지불 비율은 이런 뜻이죠. 크레지토 카드, 네, 크레딧 카드, 즉 신용카드죠. 신용카드가 83.5%또 最も多く 자, 83.5%로 最も 하면은 가장 최고란 뜻이죠. 그래서 최고로 多く 많고. 자, 원래 우리 이형용사에다가 이렇게 뭐뭐 하고 쓸 때는 때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多く 때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 쓸 때, 문어체로 쓸 때는 때를 빼고 그냥 5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고 많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가 83.5%로 가장 많고 쓰이대 하면 이어서 이런 뜻이죠. 생요노 아프리오 使って
자, 이 부분 알아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생요 하면은 전용이란 뜻이에요. 전용. 그 다음에 아프리. 자, 아프리 하면은 뭘까요, 이게? 네, 어플입니다. 어플. 일본어로 어플을 아프리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우리 줄여서 스마호라고 쓴다는 거 앞서서 배웠고요. 어플은 아플이라고 한다는 거. 요즘 많이 쓰겠죠. 둘 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전용 어플을 써서 활용해서 바코드 나도 대 시아라우, 바코드 등으로 시아라우, 우리 아까 시아라이 지불이라고 하는 명사 배웠는데 시하라우라는 이 동사에서 온 거죠. 지불하다. 코드 캐사이. 자, 캐사이 하면 결제인데요. 이 결제도 역시 돈을 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 공부 잘 해두시고요. 코드 결제가 8.6%, 즉 어플을 사용해서 바코드 같은 걸로 결제하는 코드 결제가 8.6%. 그 다음에 또 역시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표현이죠. 낸시만에. 자, 낸시 하면은요, 한자 보시다시피 전자입니다. 자, 전자도 역시 회사 이름 같은 데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낸시. 마네. 이게 아마 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일본어가 가끔 영어를 독특하게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니 있죠, 머니. 영어의 머니를 일본어식으로 읽었을 때 마네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덴시마네 하면 전자머니. 자, 한국에서는 전자화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다 전자화폐죠. 이 전자화폐가 5.1%, 5.1%. 그 다음에 데비트 카드가 2.9%となっています. 데비트 카드는요, 바로 이게 체크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가 2.9%, 여기다가 또 나루,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을 연결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알려줄 때, 조사한 사항들을 알려줄 때 이 또 나루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본어에서. 그러면서 직역을 하면 2.9%가 되다 이렇게 번역을 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열해서 쓰는 일종의 관용 표현이니까 우리는 그냥 2.9%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그냥 2.9%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나루에다가 때 이루를 또 붙였어요. 그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 상태를 이야기할 때 때이루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2.9%가 되었습니다. 혹은 2.9%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신 것처럼 굉장히 때이루를 활용한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은근히 이 때이루를 활용해서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잘 쓰시면은 굉장히 일본어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일본 우리 여행 많이 가시는데 늘 현금만 챙겨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도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7월에 신권이 발행되면서 가게들이 기계도 교체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이 기회에 스마트폰 결제해버리자, 크레딧 카드 결제해버리자 이렇게 바꾸는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일본 여행 갈 때 현금이 거의 필요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